안녕하세요, 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소개해 볼 거는요. 자, 공하단 덱입니다. 일단 공하단 덱 같은 경우에는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예, 일본에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고 한국 들어오고도 조금 욕을 먹은 그런 덱입니다. 욕을 먹은 이유 자체는 솔직히 승률도 낮고 그래서 욕 먹은 이유도 있지만 솔직히 이 덱에 큰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덱을 살리려고 진짜 뭔 짓을 다 했는데 결국엔 살리기까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덱으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몬스터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몬스터 카드입니다. 일단 몬스터 카드에서 주목해야 할 카드는 이제 여기 보이시는 소환사 알레이스터라는 카드인데요. 이 소환사 알레이스터를 이용해서 이제 소환수 몬스터를 뽑는 전개를 이제 이 덱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4월 금지를 가게 되면 우라라가 준재로 떨어지고 고우후가 금지로 가기 때문에 두 장의 자리가 비어요. 그러면 농그림자의 고우후 대신 소환사 알레이스터를 한 장 추가를 하면 되고요. 우라라 자리에는 우라라를 빼고 지금 토끼가 2장이잖아요. 그럼 토끼를 총 3장으로 늘리시거나 아니면 난 전개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굴리겠다 하시는 분들께선 여기 보이시는 헤르마를 한 장 더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4월달 전용 공하단도 큰 변화는 없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원하는 거는 토끼 다 빼고, 그러니까 4월달 기준으로 이렇게 된 상태면 토끼를 3장 쓴다 가정하에 토끼를 다 빼고 지명자를 쓰고 싶지만 제가 지명자가 아직 구할 생각도 없었고 구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냥 패트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덱에서 패트랩을 빼실 생각을 하시면 크나큰 손해예요. 패트랩 없이 이 덱은 견제류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패트를 빼시면 매우 힘들고요. 만약에 빼신다 하더라도 증식의 진은 절대로 빼시면 안 돼요. 이 덱이 전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패가 있기 때문에 전개를 하는 건데 패가 한 장이라도 부족해진 상황에서는 굉장히 아무 전개를 못하기 때문에 증식의 지와 좀 이따 마법에서 설명할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는 절대로 빼시면 안 돼요. 욕탐도 3장을 넣긴 했는데 솔직히 한 장밖에 안 써요. 그러면 한 장 넣어도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 장 넣으면 언제 잡죠? 예. 이거는 힘들어요. 이거는 그냥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3장을 쓴 거지 욕탐을 3장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3장을 넣은 게 아닙니다. 예, 그 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일단 여기서 아까 견제류가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그 견제 카드가 솔직히 말해서 장수는 총 4장이에요. 고레벨 몬스터들이 견제 효과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얘네들 코스트가 패해서 공하단 카드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일단 얘네들 효과로 쓸 코스트도 남아야 되고 전개할 몬스터들도 있어야 돼요. 그럼 굉장히 패가 많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식의 지와 욕탐을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나머지 카드들 중에서 중요한 카드로 보자면 이 공하단 카드들 중에서 비트, 얘가 서치용 효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공하단 라파르 같은 경우에는 필드 위에 라파르 이외에 공하단 몬스터 수만큼 덱을 까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카드를 패에 넣고 나머지는 덱으로 돌립니다. 약간 쇠룡사 효과와 비슷하지만 원래 패에 있던 카드는 덱으로 못 돌린다는 단점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덱 같은 경우에는 쇠룡사가 없어지잖아요. 왜냐면 고우가 금지를 갔으니까. 그러면 그냥 라파르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솔직히 말해서 공하단 카드가 4장 있으면 그냥 그 4장으로 쇠룡사를 뽑아도 무방한 그런 형식에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가 꽤 있었기도 하고요. 현재까지 사용하면서. 그러면 마법 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법 카드입니다. 일단 마법 카드에서 제가 꼭 설명드리고 싶은 카드는요. 이 열풍의 공하단이라는 카드인데요. 이 열풍의 공하단은 공하단 전용 죽은 자의 소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얘가 속공마법이라는 거예요. 속공마법이기 때문에
자신 턴에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또 상대 턴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꼭 설명해드리고 싶었냐면은요, 대부분 소생계열 카드들은 마법 카드나 혹은 세트한 후에 발동할 수 있는 함정 카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속공마법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건 이제 꽤 사기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 얘가 범용성을 지니고 있었다 하면 금지에 갔겠죠. 근데 공하단이기 때문에 아마 무죄일 겁니다. 왜냐면 공하단이 그만큼 똥쓰레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환수와 같이 쓴다면 꽤 재밌는 양상을 띠기 때문에 재미덱으로서는 굉장히 재밌고요. 승률도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폭주마법진이나 소환마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두 아시는 효과들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증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공하단 몬스터 중에 서치를 담당하고 있는 비트를 서치하기 위한 카드입니다. 욕탐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럼 함정 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함정 카드는 총 2장으로 경고 2장입니다. 이 덱 자체가 몬스터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카운터 함정은 이렇게 간단하게 2장으로 넣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덱을 짤 때는 풀 몬스터를 쓰고 설화의 빛이라는 카드를 썼어요. 자, 설화의 빛이라는 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화의 빛은요, 이렇게 생긴 카드인데요. 일단 효과는 욕망양알이에요. 2장을 드로우합니다. 대신 이 듀얼에서 마법 카드를 설화의 빛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묘지 이 카드를 제외하고 패를 한 장 버리고 원드로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쓰면은 해피의 깃털이나 다른 뭐 소환수도 사용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용병으로 그라톤과 그 다음에 이펙트 벨러까지 투입을 했었는데요. 그럴 경우 솔직히 패에서 견제하는 류는 많지만 상대 몬스터를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카드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냥 설화의 빛을 빼고 소환수를 투입한 공하단을 짜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환수를 투입하게 된 계기가요, 공하단 몬스터 속성이 대부분 다 달라요. 예, 대부분 다 다르기 때문에 소환수 링크 몬스터의 소환 조건에 부합도 하고, 그 다음에 댓글에서 소환수를 밥 먹듯이 쓰는 덱이 있냐라고 여쭤보셔서 그냥 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엑스트라 덱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트라 덱입니다. 일단은 여기 총 10장은 소환수 덱이고요. 이 밑에 5장 같은 경우에는 링크 스파이더와 스컬들은 사용사랜다. 그 고후 나머지는 그냥 링크를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고후가 이미 금지 갔죠. 4월달에 금지를 가면 링크 스파이더를 빼고 세룡사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메르카바도 4월달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메르카바도 한 장이 빠지게 됩니다. 그럼 그 자리에는 다른 링크 몬스터나 아니면 소환수 융합 몬스터 중에 여기 사용되지 않는 몬스터가 있는데 그 몬스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덱이 어떤 형식으로 굴러가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를 일반 소환, 비트 효과 발동, 패에서 돈파를 특수 소환합니다. 그럼 비트 효과로 인해서 돈파가 특수 소환됐으므로 덱에서 라파르를 패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비트 효과로 돈파 효과로 라파르를 특수 소환. 라파르 효과로 지금 라파르 이외에 공하단이 2장이 있기 때문에 덱 위에서 2장을 까서 한 장을 좋아하는 거 패에 추가하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냥 어떤 형식으로 굴러가는 거냐라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패스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 2장을 링크 소환, 그래서 나오는 건 폭주 소환사 알레이스터, 그 다음에 패에서 폭주 마법진을 발동, 그래서 덱에서 알레이스터를 서치해줍니다. 그 다음에 패에서 소환 마술 발동. 소환 마술이 3장인 이유가 패에 잡혀야 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알레가 원래 있었다면 서치를 하겠지만 소환 마술 발동, 패에서 알레이스터와 묘지의 돈파를 제외해서, 알레이스터는 묘지로 가요. 패에서 버려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덱에서 라이딘을 특수 소환. 그러면 폭주 소환사 알레이스터 효과로 어떤 패를 한 장 버리고 덱에서 소환 마술을 서치해 줍니다. 그 다음에 소환 마술을 또 한 번 발동, 필드의 라이딘과 폭주 소환사 알레이스터를 제외해 주고요. 엑스트라 덱에서 소환수 엘리시온을 특수 소환해 줍니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형식인데요. 엘리시온 효과 같은 경우에는 자신 필드 묘지에서 소환수 몬스터를 제외하고요. 그 몬스터의 속성과 같은 속성의 몬스터를 전부 제외해요. 상대 필드에 같은 속성 몬스터를 전부 제외하는데, 엘리시온의 속성은 어둠, 땅, 물, 화염, 바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엘리시온 효과로 엘리시온을 지정하면 엘리시온을 제외하고 상대 필드 외 모든 몬스터를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진 카드고요. 심지어 이건 상대 턴에도 발동할 수 있어요. 스피드 스펠 2의 제외 효과이기 때문에 상대 메인 종료 시 효과를 발동해서 제외시키면 굉장히 꿀인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이 폭주 소환사 알레이스터 같은 경우 필드 묘지에 존재할 때는 알레이스터로 취급하지만 제외존에 가면 알레이스터 취급이 안 되기 때문에 소환 마술 효과로 이 카드를 덱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만약에 아까 이 상황에서 엘리시온을 뽑지 않고 필드의 라파르와 묘지의 알레이스터를 제외하고 메르카바를 특수 소환하게 된다면 묘지의 소환 마술 효과로 제외되어 있는 알레이스터를 패에 추가하고 소환 마술을 덱으로 돌리는 이런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었겠죠. 뭐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덱에다가 법의 성전을 투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폭주 소환사 알레이스터 효과가 이 카드가 필드에 존재할 때 융화 몬스터가 특수 소환되면은요, 패를 한 장 버리고 소환 마술이나 법의 성전을 서치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법의 성전 같은 경우 필드 위의 소환수를 릴리스하고 그 소환수와 다른 속성의 소환수를 소환하는 게 가능한 카드이기 때문에 꽤 쓸모가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의 성전 같은 경우에는 4월달에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할 것 같아요. 그때쯤이면. 예, 왜냐면 지금은 쓸 카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용이와 퉁이의 공하단 덱 소개 영상이었고요. 욕도 많이 먹은 테마여서 솔직히 말해서 이걸 체감을 했어요. 덱을 굴리면서 이 덱이 왜 욕을 많이 먹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열심히 덱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승률은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승률도 나쁘지 않고 재미도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 굴려보기 괜찮지만 대신 아직까지는 조금 비싸다는 거. 예, 왜냐면 욕탐도 3장에 우라라도 3장에 뭐 우라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한 2장으로 줄이겠지만 그래도 현재 3월달로서는 아직 3장씩 쓰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 부담이 높은 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재미 하나는 보장드릴 수 있어요. 예, 재미는 진짜 꿀잼. 예, 진짜 확실히 꿀잼인데요. 대신 가격이 만만치 않다는 거. 예, 만만치 않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하기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